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가운데 조금 전 속보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서 이렇게 좀 권성동 의원의 그 발표를 봤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지금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당정협의회에 그러니까 그 국정안정협의회가 아니라 당정협의회,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상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회에 여야가 없다, 그냥 국회다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같이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어제 이 탄핵안 가결 때 85명의 아마도 8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친윤계가 그만큼 공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어제 이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거센 비난이 쏟아져 나온 대목도 있죠. 예, 안 그래도 지금 데스크웨이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여러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의총 상황을 들어보면은 일단 탄핵 가결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좀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돼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내 그 의총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 향해서 이제 책임지고 사퇴를 해라. 특히 TK 지역 중심으로 이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에 한 대표가 내가 투표했냐, 내가 비상계엄을 발령했냐, 왜 나한테 책임을 던지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의원들의 분노를 좀 끌어올리게 만든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선출직으로 뽑힌 최고위원들인데요.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 김재원, 김민전, 임요한 의원이 일괄 사퇴를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은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경우에는 비대위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은 저희가 속보로 오후 4시경에 한동훈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4시라는 시간은 좀 빠졌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동훈 대표 측이 아니라 당 소식통에 의하면 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체제는 와해 수준을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일단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양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친윤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헌 제96조 1항 2호에 따라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즉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한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96조 4항에 따르면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이 그 대행이 당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일단 당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원내대표가 맡는 직이죠. 네.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곧 지명권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윤에서는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왜? 최고위원 4명이 이미 사퇴하지 않았냐. 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는 사퇴를 선언한 적이 없다. 단 만약 사퇴하게 된다면 내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양쪽이 다 충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이 좀 와해를 넘어서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의 한 의원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린다면은 요번에 탄핵 가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당을 나가야 된다, 탈당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 지역을 갖고 있지 않고 전문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차지한 의원들인데요. 그 의원들이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당하게 된다면은 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면은 의원직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많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분당이라는 사태를 겪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집합들의 모임 체제로 국민의힘이 운영이 될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당이 쪼개져서 나온다라고는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좀 오래된다면은, 그리고 또 실제로 탄핵이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분당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이 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아직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차기 대선 주자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움직임은 없을까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이후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이미 당에 대해서 배신자 행위를 했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당내 중진 의원들과 TK 출신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직접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TK 지역의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다라고 한동훈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항상 총구는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탄핵 전에 그 입장, 당론을 찬성으로 가겠다, 반대로 가겠다, 개인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도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의 제안도 거부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협의체 운영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내 의견들이 다 취합되고 총의가 모아지지 않는 이상 네. 국정안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사안은 잠시 후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총 기자,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로도 이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탄핵과 관련된 심리가 이제 진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내일 재판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하냐 하면은 일단 수명 재판관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면 좀 저희들한테 좀 살갑지 않은 네. 표현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변론 준비 절차에 따라서 회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증거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모든 개요들을 좀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명 재판관인데 2명을 지정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는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네. 헌법을 연구하시는 연구관들이 있는데 총 66명이 계신데 그중에서 좀 탄핵 관련돼서 전문으로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 전담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쟁점인 통치행위, 그리고 계엄선포 요건, 그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좀 논의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각을 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탄핵 심판 절차는 아시다시피 변론 준비 기일이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쟁점과 증인 명단을 또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변론 방식을 또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인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보통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불러서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도 출석 없이도 변론이나 심리는 진행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심리와 관련해 상당히 어제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가 지금 헌법재판관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 9명 구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12월까지는 모든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실제로 방금 전에 이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의 그 정점식 위원, 다선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죠. 그 의원이 지금 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야당에서 2명, 그리고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해서 네. 과연 이제 원래는 대통령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권한대행에게 추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가를 받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몫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인 것도 같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 좀 더, 부분도 한번 네. 살펴보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켜볼 여지가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유은총 기자와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